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7월 제약주 상승 랠리 이끌 코로나19 대장주 오늘 최초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57명이고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큰 도움 받으시고요. 수익들, 급등들 다 가져가시고, 딴 거 안 바래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고요. 바로 이 2021년 하반기 승부주 이 자료집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 누르시고 이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에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바로 제약바이오 랠리 이끌 코로나19 대장주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2021년 4차 확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4단계죠. 그래서 사실상 뭐 종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실상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커진 건 6시 이후에 3인 이상 집합 금지죠. 그래서 딱 2명씩만 모여라. 그냥 모이지 마라를 얘기한 거죠.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7월 12일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7월 10일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사실상 7월 10 그리고 7월 11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죠. 이 7월 10일, 7월 11일까지는 3인 이상 집합 금지가 집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1일도 3인 이상 집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10일부터 못 모이니까 10일, 11일이 정말 이제는 안 오는 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끝장을 보자. 이 날에 놀고 마무리 짓자 라는 느낌으로 모두가 모여서 놀았다라는 거죠. 실제 그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마마 마지막처럼 4단계 격상 앞두고 고삐 풀린 유흥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오후 9시에 강남역 인근 유흥가는 토요일 밤을 즐기려는 청춘들로 넘쳐났습니다. 한 술집이 야외에 마련한 10개의 테이블에는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로 만석이었고 하나같이 턱스크로 술을 먹거나 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왜 그랬냐? 앞으로 2주 동안 못 만나잖아요.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토요일, 일요일에 딱 끝장 보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 10시 술집에서 나온 수백 명의 사람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일행과 거리에 서서 못다한 대화를 하고 담배도 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나와서 집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벤치라든가 아니면 주변 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술을 먹습니다. 이제는 뭐 어디 술집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앉아 술을 먹어요. 그게 이제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한강을 가든 아니 공원을 가든 그래요. 그래서 한 손에 맥주를 들고 과자 봉지가 무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즉선 만남을 위해 남성이 여성 무리에게 말을 건네거나 시비가부터 경찰도 오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거리두기 하기 전에 저 미친 듯이 정말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놀았다라는 거예요. 강남뿐만이 아니라 인천 구월동 로데오 거리 주변도 4단계 돌입 전 마지막 주말을 즐기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고 10시가 넘어도 간판만 끈 채 문을 잠그고 술을 마시는 곳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을 가는 사례도 있고 왜냐면은 실제로 강릉이죠. 강원도라든가 이런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 시간이 10시 제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지방 가서 놀자 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6시까지 경포대에서 헌팅하고 막 그러면 상당히 많았거든요. 비슷한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북 청주 주말 사이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한 클럽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문매를 맞은 뒤 결국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지방으로 가서 놀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이니까 끝장을 보자라는 식으로 놀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놀다 보니 아마 분명히 이번 7월 10일, 7월 11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마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7월 11일 날 걸린 거죠. 걸렸는데 지금은 모르는 거야. 왜? 잠복기가 있으니까. 잠복기가 어떤데요? 잠복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복기가 며칠이냐? 4.4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 3일인 사람이 있고 5, 6일인 사람이 있는데 평균으로 치면은 한 4.4일이더라. 그래서 짧고 무증상 전파율도 65%다. 그러니까 무증상 이제 확진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50%인데 변이 바이러스는 65%다. 거의 30% 이상 올라간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중국 연구진이 최근 남부 광둥성에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관련 조사를 했더니 평균 잠복기가 원래는 약 한 5.2일인데 실제 델타 변이는 몇? 4.4일이더라. 그러니까 한 1일에서 한 1.5일 정도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발현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광둥성, 광저우, 선전, 포상, 둔관 등 4개 도시에서 확인된 167건의 델타 변이 감염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율도 64.7%로 원래 59%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는 독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매우 높아 기존 밀접 접촉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뭐 바람 타고도 걸리는 게 델타 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병 4일 전까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밀접 접촉자다 이거죠. 한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 예를 들어 내가 가게에 있었다. 그럼 전부 다 밀접 접촉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확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델타 변이 감염자가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 그러니까 확진자의 5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일 기준으로 최근 2주간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은 51%고 지난 5일 약 10%였던 것에 비해서 일주일 만에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했고 한 달 만에 5배로 높아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모범국 이스라엘은 신규 확진자가 521명으로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나 아니면은 신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확진자가 다시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잠복기가 4.4일입니다. 그리고 무증상 전파율도 65%예요. 그 뭔 소리냐? 사실상 이번에 마지막처럼 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7월 10일, 7월 11일에. 그 마지막처럼 노신 분들이 잠복기가 4.4일이다. 그럼 실제로 언제 아무리 늦어도 사실상 월, 화, 수, 목이죠.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이고 좀 빠르면은 수요일이다 이거죠. 확진자 내가 몸이 좀 이상한데 하면서 검사 받으러 갈 시기가 목요일 수요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 사실상 확진자가 좀 줄었죠. 한 1100명으로 많이 줄지도 않았어요. 줄었는데 아마 개인 생각입니다. 1500명에서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2000명도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가 이번에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델타 변이를 잡을 수 있는 사실상 백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변이 바이러스를 누가 잡을 수 있냐라고 하니 이번에 러시아에서 얘기를 아시겠지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아주 좋다. 우리가 지금 미친다. 장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스푸트니크 V는 93%야. 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93%라면
전부 다 이 백신 맞아야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갖다가 맞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좀 차이를 알려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이 mRNA가 화이자 모더나고요. 스푸트니크나 아니면은 이제 스푸트니크 V나 아니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라든가 아니면은 얀센이라든가 얘네들은 이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고요. mRNA가 있고 스푸트니크 V, 아제, 얀센은 이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백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달라요. 아예 똑같은 mRNA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쿠바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하루 사망자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가운데 6,882명은 지역 감염자라고 보건부의 위생 미역학 담당관 프란치스코 두란이 1일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쿠바는 최근 다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방역 조사를 강화하고 더 엄격한 국제 보건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코로나19 이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러시아 겁니다. 델타 변이의 거의 93%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93%의 효과가 임상 결과로 효과가 나왔어요가 아니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WHO나 EMA나 지금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이거는 좀 신뢰성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신뢰성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실제 네이처에서 발표를 한 거죠.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근데 아직 WHO 승인 못 받은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네이처에서 발표를 한 거죠. 권위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스푸트니크 V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증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 70개국에서 사용 중이고 혈전 등 부작용 발생 사례도 적고 아직 각종 논란 속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연합의약품청 EM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아주 괜찮은데 왜 이렇게 승인 안 해주냐라고 네이처가 뭐라고 한 거죠. 러시아 가말라야 연구소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현재 67개국에서 접종 중이고 한국과 인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제조되며 점점 더 많은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을 2차까지 총 8만 1000회 접종한 결과 유증상 감염 예방률은 97%, 중증 예방률은 100%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 관련해서는 뭐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제품과 유사했는데 예외적으로 혈전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거 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이러스 벡터가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이제 백신 효과를 내는 건데 그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입니다. 근데 얘네보다 나아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접종에서 각각 다른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결론만 내자면. 그래서 의학 저널 렌시스는 스푸트니크 V의 3상 임상 결과 코로나19 감염을 91.6%, 유증증 발전을 100% 예방한다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WHO와 EMA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빨리 해야 전 세계로 지금 뿌리지 않겠냐라고 네이처가 주장하는 거고 스푸트니크 V는 상당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믿음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스푸트니크는 접종 간격도 좀 길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일에서 갑자기 42일이 되고요. 42일에서 90일이 되고 180일까지 상관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1차 접종을 하고 2차까지는 원래 21일이었어요. 근데 점점 2배씩 늘어나더니 6개월 뒤에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사실상 얘기해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 간격을 최초 21일에서 갑자기 180일까지 늘려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말라 연구소의 알렉산더 킨즈부르크 소장은 4월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 간격을 90일로 늘려도 됩니다. 3달로 늘려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백신 전문가들은 최대 40일의 투여 간격을 권고를 했는데 두 번째 투여를 연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40일 이내에 투여한다면 결과가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180일까지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종 간격을 90일 효능론 입장을 수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21일인데 90일까지 늘린 거에 자체도 솔직히 뭐 효과가 뭐 있기도 하고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스푸트니크 백신은 91%의 예방 효과가 있고 그리고 델타 변이에도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임상이 이래요가 아니라. 그리고 0.5%의 가벼운 부작용으로 부작용이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스푸트니크 백신을 어디서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맞게 해달라. 델타 변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한국에선 맞게 안 해주냐? 왜냐면 한국에서 실제 이 위탁을 받은 게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의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이수앱지스, 종등바이오 등등등이고 휴언스 글로벌 컨소시엄의 휴메딕스, 보람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등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맞게 해주세요라고 청원까지 올라올 수준이에요. 청원 올라왔냐? 예, 진짜 청원 올라왔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델타 변이 막기 위해서 나도 백신 해달라라고 국민청원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대충 써있는 거 보면은 뭐 현재 상황은 전 세계가 뭐 힘겨루기 양상으로 긴데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다? WHO의 승인이 곧 진행될 것 같으니 나도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청원입니다. 예, 청원이 거의 뭐 아시겠지만 동네 구멍가게죠. 그냥 뭐든 다 요청 넣으면 되는 줄 알아요. 러시아 백신의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을 적용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힘겨루기 하는 양상을 보이고 아데노 백신 기반인 스푸트니크 베이 백신 도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백신으로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mRNA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벡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스푸트니크 베이 백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 건의에 따라 기존 백신 외에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 도입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 이제 휴언스글로 컨소시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스푸트니크 V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다? 스푸트니크에서 지금 WHO랑 그 다음에 EMA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딴 건 모르겠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이 좀 기대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솔직히 코로나19 아까 얘기한 대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는 2,000명 이상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확진자가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 수단매에 따라서 단기 급등이 기대가 되고 그러면 스푸트니크입니다. 예,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트론, EID, 이화전기 다 이제 한국 코러스 관련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생산 기업은 이수앱지스가 있고요.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휴언스 글로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메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휴언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전고점을 뚫으려고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초반에 이제 나온 이후에 최근에 눌림목을 좀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와주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OTT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삼성의 OTT 진출 서막, TV 플러스, 삼성 TV 폰 없이 누구나 본다라는 거죠. 사실상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다 보니까 영화관 당연히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처박혀서 OTT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의 이용자층 확대에 나섰다. 자사 TV 모바일 기기 전용 서비스 타사 제품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개방을 해서 삼성이 글로벌 OTT 시장을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삼성전자는 TV 플러스를 PC 웹 버전으로 출시를 하고 웹 버전은 아무나 접속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 없이 광고를 시청하고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원래 이제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준 거였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사업의 수익 구조가 제품 판매에서 동영상 서비스와 광고 중심으로 변화인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OTT 시장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보다는 그냥 광고용으로 일단은 받겠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OTT에 진출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넷플릭스 당연히 크죠. 뭐 디즈니 플러스 당연히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넷플릭스에는 없어요. K 콘텐츠 전성기 이끄는 토종 OTT입니다. 이제 토종 OTT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물 등급 분류 건수인데 실제 보시면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입니다. 쭉 올리면은 거의 건수가 몇 건입니까? 3,700건에서 6,700건으로 거의 2배가량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K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TT 국내 콘텐츠 시장에 제2의 부흥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게 다 코로나19 덕분이라 볼 수 있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장악하고 있던 국내 OTT 시장에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기업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시장을 또 잠식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국내 OTT 기업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 등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합산해서 약 22,844건이 분류가 됐고 전년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물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다 보니까 OTT가 국내에서도 큰 성장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되고 콘텐츠 시장 붐을 이끈 국내 OTT 업계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며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쿠팡은 12월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실제 티빙 같은 경우에도 최근 네이버로부터 400억 규모의 돈을 유치를 하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KT OTT 서비스 시즌은 분사가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국내 OTT 업계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네, 큰 이슈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디즈니 방송 채널이 9월 송출 중단됩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진짜 눈앞으로 왔다라는 거.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2개 방송 채널을 중단을 하고 이제 진짜 국내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을 하겠죠. 그래서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 제공하는 디즈니 채널과 디즈니 주니어 채널 송출을 오는 9월 말 중단을 합니다. 그럼 9월 말 중단하니까 9월쯤 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사업 시작 절차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큰 거고 실제로 중형 VOD 등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는 건당 시청 콘텐츠만을 공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디즈니 콘텐츠 지식재산 디즈니 플러스에선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벤져스 이런 것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죠. 넷플릭스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가 곧 어디 한국에 상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 OTT 관련된 수혜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KT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웍스가 있고요. 알로이스가 있는데 추가할 게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와 협업을 해서 국내 콘텐츠, K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키스트입니다. 그래서 키스트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스트 차트 보면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다. 과거에 상승이 한번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조정과 주가의 조정을 거친 상태 저점 올리고 있고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국내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뭐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궁금한 게 단기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요 매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좀 급등 예상되는 시황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급등이 기대되는 사실상 매매법이나 강의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100% 무료로. 그래서 이 김동석 대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건 어플이고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연구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연구소를 터치를 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 스마트폰 내에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리얼 주식 연구소에 보시면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이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이제 매매법이나 테마주를 무료로 알려드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2021년 하반기 승부주 탑3를 공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자료집이고요. 구독자분들한테만 100%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죠. 그럼 이걸 어디서 다운받냐? 이 어플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추천주에 들어가시면은 뭐가 있냐? 추천주에 들어가시면은 7월 13일, 그러니까 내일자 급등 예상 종목도 있지만 이거 플러스 밑에 하반기 상승기대 저평가 우량주 탑3 자료 신청란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김동석 대표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탑3 강의를 드릴 건데 100% 무료다.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인증 절차냐?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일단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꼭 해야 돼요. 무조건 유튜브 구독하시고요. 그분들 중에 어플 깔아서 어플 댓글에 이 글의 댓글에 동참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 방금 말씀드렸던 2021년 하반기 저평가 우량주 대장주 강의 자료를 100%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어플, 이 글 댓글에 동참 다신 분들한테만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보시면 동참 다 동참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고 동참 달아서 이 2021년 하반기 승부주 저평가 우량주 강의 자료 꼭 이거 받아가셔라. 준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뭐가 있는지 다 정리해놨고 종목도 정리 다 해놨습니다. 이 자료 무료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딴 거 안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 10,000명 하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